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일단 요 통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또 다음 질문 가야 될 것 같아요. 통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 0점 뭐 몇 주 상승 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시겠지만 매매 주택 아파트든 연립이든 빌라든 네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주택을 살까요? 안 사고 매매 하시려는 분들이 전세를 일단 사시겠죠. 그렇죠. 더 내릴 때까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전세 수요는 전세 가격은 늘어날 상승 압력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주택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 가격도 꿈틀댄다 뭐 보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시청자나 일반 분들이 특히 2030들이 지금 멘붕 오거나 좀 그렇죠. 멘탈이 흔들리실 거예요. 네. 그러나 5060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봐왔기 때문에 뻔한 수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 표현은 이제 다 방송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우리가 볼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전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르겠구나. 그럼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들어갈 분들이 10분인데 집이 2개밖에 없으면 폭등을 하겠죠. 폭등하겠죠. 네, 근데 지금 폭등 아니잖아요. 말씀 주신 0.01 하셨잖아요. 아직 폭등 상황은 아니죠. 네. 10억이면 얼마 오른 거예요? 10억이면 10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만 10만 원, 10억짜리가 10만 원, 100만 원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은 그나마 실거래인데 그렇죠. 여기에다 추가적인 우리가 보도를 보잖아요. 어떤 보도? 매매 가격 지수 또 서울 뭐 반등, 전국 반등 올라 이런 거 뜨잖아요. 네네. 근데 매매 가격은 60일 뒤에 신고를 하잖아요. 60일 안에 신고하거든요. 계획하고 나서. 계약하고 60일이 지나야 실제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그냥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발표하니까 통계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뭐라냐면 정성적인 요인을 추가를 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반이에요. 동네가. 올라간다는 사람 반, 내려간다는 사람 반, 실제 거래도 비슷하고 계약한 것도 비슷해요. 네. 근데 어느 날은 하락한 게 더 많아. 그런데 물어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래요? 오를 것 같대요. 네. 그럼 오른 걸로 쓰는 게 정상적인가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가 있는데 7개가 내리고 3개가 올랐어요. 네.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내리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오른다고 통계가 나오기 어렵죠. 그러면 이 표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부동산은 아직도 몇 년째 제가 얘기하는데 그걸 오픈을 못해요. 왜? 정성적 요인을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판단해서 넣어요. 정성적 요인을 네. 넣는다. 그 한마디로 얘기를- 주관이 좀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담당자면 여기가 네. 뭐 서초구 땡땡땡 뭐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네. 이 지역은 매매 가격이 비등비등한데 내가 보니까 오를 것 같아.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네. 김인만 부동산 소장님,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오르겠구나. 그럼 0.0 있을까? 이렇게 써요, 그냥. 네. 이게 정성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네네. 판단하는 거. 네. 이런 요인을 넣는 게 이게 국가의 통계로 매주 발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아. 이걸 받아 쓰는 또 기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부동산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해다. 차지하고 이게 전세와 맞물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 2030 분들은 불안해요. 또 불안하죠.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국민들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 관계자한테 말씀드리지만 통계를 통계답게 내라. 이거를 정성적인 요인을 통계라고 하면 전 세계 나가면 정말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맞다. 53주. 팩트다. 여기서 네. 또 중요한 건 뭐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53주잖아요. 1년 네네. 몇 개월 됐죠? 네. 그러면 1년 8개월 전에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53주면 48주에다가 맞아요. 작년 5개니까 뭐 그러면 상반기 1년 한 정도까지 내렸죠. 6, 7개월 전에는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떨어졌죠.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듬어 볼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서초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서울에. 그 2021년 고점에 네. 24억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국평이. 전세가 24억이에요. 네, 그리고 매매가 41억이었어요. 야. 예. 그런데 얘가 2022년 미국 금리 막 오르고 날 때 떨어졌죠. 쭉 떨어질 때 10억을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매매가도 떨어졌어요? 네, 네, 그렇게나? 10억까지 쭉 빠졌다가 그리고 매매가도 42억에서 한
5억, 6억 뭐 이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반토막 수준. 잠시 급하게 막 몇 달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 이후로 계속 53주 동안 회복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냐? 15억, 16억이에요 지금. 15억, 16억. 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4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24억에 든 분들이 15억, 16억이면 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나가려면. 역전세다. 네. 그래서 여러분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을 가시면 네. 임차권 등기가 2021년, 22년 초만 해도 서울이 200건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은 1,500에서 2,000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세가가 53주 상승하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예요? 전세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경매 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가 막 오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1,500건, 2,000건씩 임차권 등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저효과인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고점일 때 물론 2022년도에 전세를 든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해당 안 돼요. 그분들도 이거보다 지금 비싸게 했으니까. 네. 그분들도 만약에 지금 나간다면 돈 돌려받아야 돼요. 네. 53주 전부터 해당되는 분들만 좀 오른 거잖아요. 이거를 과잉해서 가가지고 마치 과잉해서 전세대란 날 것처럼. 그러면 대부분의 이 2년 텀을 보면 2022년, 23년도에 계약한 분들은 지금 나갈 때 돈 돌려받는 거예요. 2023년도 한 1월, 2월까지 하신 분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마치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조절해 줬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공공기관이 이러이러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도 이게 정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뭐 하나요? 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당국자분들 보고 계시다라면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 당신들 월급을 누가 줄까요?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는 말씀. 네, 네. 가슴에 좀 와닿는 말씀이고요. 일단 교수님 말씀은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맞다.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뭐 그런 폭등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다가 오히려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다. 네네. 라고 뭐 정리를 좀.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네. 가을에 이제 변수가 또 있습니다. 가을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둔천 주거. 12,009세대하고 네네. 그 앞에 또 밀레니엄 모모가 있어요. 강동구에. 그게 한 네네. 3,000세대. 입주 물량 많아요. 합하면 15,000세대예요. 네. 그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8,000 몇백 세대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마 동대문구도 약세를 좀 보일 거고 강동구는 송파구 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런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약간 둔화될 거다. 둔화될 거다. 도리어 역전세도 날 수도 있다. 일부 지역들은 역전세가 네네. 날 수도 그러면은 있다. 이 시장은 좀 묘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것도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전세를 구하는 우리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또 저렴한 전세를 찾을 수 있는 네, 그 얘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저렇게 좋습니다. 자,